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지난주도 경마장에서는 무더운 더위 속에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에 집중해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전문위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석의 정석이죠?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먼저 지난주는 월초 경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경에서는 많은 배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6월 첫 주 경마 주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경마는 좀 중배당 위주의 흐름이 있었고요. 근데 특히 이제 부경 경마가 상당히 높은 배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6월 포문으로는 금요 1경주에서부터 아주 큰 배당이 터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부경이 이제 한 주에 16개 경주가 시행이 됐었는데 이 중에서 6개 경주가 그냥 고배당 레이스로 끝날 정도로 좀 부경은 큰 배당 흐름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더워지면서 마필 컨디션의 변화도 좀 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이번 달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북미에서는 3강 경주의 마지막인 벨모트 스테이크스에서 아메리칸 파로아가 우승을 하면서 37년 만에 12번째 상간마가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자 켄터키 더비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를 제패했던 아메리칸 파로아란 마필이 이제 벨모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978년도에 어펌드라는 마필이 상간마가 탄생한 이후에 오랜 기간 상간마가 탄생을 안 했는데 2관까지는 많이 갔습니다. 켄터키 더비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까지는 제가 알기로 13번 정도가 2관까지는 갔는데 마지막 벨모트 스테이크스에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아메리칸 파로아는 초반에 쉽게 선행을 나가서 계속 선행을 유지를 했고요. 직선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후미권 마필들이 이제 추입으로 들어오는 시점인데도 계속 좀 거리를 벌려가면서 낙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년 만에 지금 상간마가 탄생했고 또 이 마필은 바로 좀 시스말로 이렇게 계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은퇴해서 종문마 생활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스말로 활약할 아메리칸 파로아의 행보도 기대해 보겠고요. 지난주 서울과 부경을 가장 빛냈던 베스트 경주마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열했던 경주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주리 10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0번마 히든 인디언 출발해줬습니다. 10번마 히든 인디언 초반 선두, 2위는 9번마 슈퍼 임팩트, 바깥쪽에서 안쪽 자리 잡으면서 2위 추격합니다. 3, 4위는 3번마 올킬과 2번마 빅마운틴 추격합니다. 10번, 9번, 3번, 2번 4마리가 앞섭니다. 안쪽의 선두 10번마 히든 인디언 2마신, 3마신까지 거리차를 벌리고 2위 다툼은 안쪽에 2번마 빅마운틴과 바깥쪽에 9번마 슈퍼 임팩트 2마리가 맞서면서 선두 안쪽에 10번마 히든 인디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이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선두 10번마 히든 인디언 한가운데 진로 잡으면서 약 3마신, 4마신 정도 직선주로 앞서 있습니다. 2위는 2번마 빅마운틴 바깥쪽에서 추격하면서 거리차 3마신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2번, 9번, 6번, 3번 5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에는 11번마 퍼펙트 클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마 히든 인디언 종반 단독 선두에 2위는 2번마 빅마운틴 바깥쪽 올라오는 11번마 퍼펙트 클론 그리고 바깥쪽에 4번마 일진화랑 종반 4위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10번마 히든 인디언 10번, 2번, 11번, 4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금주의 첫 번째 베스트 경주마는 6일 토요일 4경주의 우승마인 히든 인디언입니다. 히든 인디언은 지금까지 7전을 뛰는 동안 2착 2회, 3착 2회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2위와의 3마신 도착차를 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히든 인디언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현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일진화랑이라는 마필이 이제 인기 1위로 가고 이 히든 인디언이 인기 2위로 갔었습니다. 그 이유가 히든 인디언이 이제 그 전경주에 상당히 잘 뛰면서 이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 요소가 이제 배당판에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앞말인데 부담 중량이 57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좀 일진화랑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제가 이 히든 인디언을 베스트 경주마로 뽑은 이유는 마체 완성도가 이제 완벽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하만시키스가 기승했을 때도 그러한 느낌을 제가 못 받았는데 이번에 출전할 때 그 예시 상태나 주로 출장 시 상태감을 보니까 마체가 이미 이제 3세 다음 달이면 이제 3세 후반이 되거든요. 이제 절정의 상태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게이트가 외곽이었는데 선행을 상당히 쉽게 갔습니다. 원래 좀 빠른 마필이긴 하지만 그동안 뛰는 거 보면은 좀 선두권에 가다가 좀 전개가 꼬이면 무너지기도 했던 그러한 걸음이었는데 이번에 좀 힘이 차서 그런지 스타트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또 빠른 말이 내측에 상당히 많았는데도 빠르게 선행을 장악을 했는데 이 4코너 도달 타임이 29초 7입니다. 상당히 빨랐고요. 또 직선 라스트 200이 12초 9를 끊었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그러한 우승이고 전체적으로 경주 내용이 이전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내용을 보였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이 히든 인디언을 베스트 경주마로 뽑았습니다. 네, 특히 히든 인디언은 이번 경주의 우승으로 3등급으로 승급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3등급 경주에서의 경주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앞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승했을 때 그 부담 중량이 57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승급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3등급 레이스 나오면 뭐 53 내외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좀 마체 완성도가 좀 최상의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뭐 1400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보여준 스타트 능력이라면 어느 편성에 갖다 놔도 선행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성적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3등급 경주에서도 히든 인디언이 좋은 경주를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부경을 가장 빛냈던 베스트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열했던 경주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주거리 16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의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1번 켈란이 후미권에 자리합니다. 한가운데서 6번 와일드 명운이 선행을 모색하는 가운데 안쪽에서 두 마리 2번 미네스트 보인타운과 3번 IM 넘버원 두 마리가 선행 싸움을 펼칩니다. 2번, 3번, 6번, 5번, 4번, 1번, 12번 순으로 초반 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조창욱 기수가 고삐를 잡은 2번 미네스트 보인타운, 임성실 기수 기승한 3번 IM 넘버원이 바깥쪽에서 2위로 그 뒤를 4번 아크라이트, 5번 스트릭틀리 투스텝, 6번 와일드 명운 3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3, 4, 5위권에 뭉쳐있고 그 뒤를 김용근 기수가 고삐를 잡은 12번 다이나믹 대시와 안쪽 1번 골리앗 마린이 따르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2번 미네스트 보인타운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IM 넘버원 변함없이 2위 자리를 지켜가고 안쪽 4번 아크라이트, 바깥쪽 6번 와일드 명운, 그 가운데로 5번 스트릭틀리 투스텝까지 2번, 3번, 4번, 5번, 6번 5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4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2번 미네스트 보인타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바깥쪽 3번 IM 넘버원 변함없이 2위 자리 지켜가고 외곽에서는 6번 와일드 명원 따라붙으면서 2번, 3번, 6번, 5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미네스트 보인타운을 바깥쪽에서 3번 IM 넘버원이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3번, 2번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싸움입니다. 안쪽 파고드는 12번 다이내믹 대시와 7번 바세바 파크가 거리차를 좁혀오고 외곽에서는 13번 1등 항해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IM 넘버원 하지만 바깥쪽에서 13번 1등 항해사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선두는 13번 1등 항해사입니다. 그 뒤를 안쪽에서 12번 다이나믹 대시 따라붙습니다. 13번 12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13번 1등 항해사, 그 뒤를 12번 다이나믹 대시, 13번 1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7번 바세바 파크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경주마로는 7일 일요일 6경주의 우승마인 1등 항해사를 선정하셨는데요. 1등 항해사는 1등급으로 승급 후에 3전을 뛰는 동안 3착 1회, 4착 2회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2위와 3마신 차이의 도착차를 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1등 항해사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1등 항해사는 그동안 이제 보여준 경주력을 보면 좀 1등급에서 이제 중급 정도의 그 기량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주 내용 자체가 분명히 마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 점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부경의 베스트 경주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내측에 미네스트 보인타운과 IM 넘버원의 초반 경합으로 인해서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중위권 정도,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이제 밀고 나와서 중위권 정도 경주를 전개를 했는데 그렇게 자리 잡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코너 돌아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다나카 기수가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좀 내측에서 또 안배하고 왔던 마필들과의 그 탄력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3마신차로 낙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200까지 뛰었던 그 페이스가 1분 13초 3입니다. 1600에서 1200을 1분 13초 3으로 뛰었다는 거는 상당히 빠른 페이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빠른 페이스가 보통 한 74초대 이 정도인데 한 1초 정도 빠른 페이스로 4코너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라스트 걸음을 200을 13초 3을 세울 정도로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부경주로가 좀 빠르면서 기록이 좀 빠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1분 40초대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1분 38초 9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도 좀 확실히 좀 보여준 내용이고 제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교 때 그 마필 상태와 그 조교 컨디션을 보는 그거는 좀 전문가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등항에서는 철저히 그 조교시 그 상태와 걸음에 의해서 좀 성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좀 심했었습니다. 자, 직전에 3착을 했을 때는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직전보다는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상태감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서 이 정도의 경주력을 보였다는 거는 마필이 분명히 이제 이 마필이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한 단계씩 탁탁 올라가거든요, 능력이. 그걸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항에서의 앞으로의 행보 좀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등항에서는 지금까지 기록한 5승 중에서 다나카 기수와 함께한 우승이 4회를 차지할 만큼 다나카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였었는데요. 1등항에서와 다나카 기수의 호흡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이제 그 유병복 조교사 그다음에 마주가 이제 정영식 마주인데 보통 이제 좋은 말들을 조성공 기수를 많이 기승을 시킵니다. 근데 요 마필은 유달리 이렇게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싶으면 다나카 기수를 좀 많이 기승을 시키는 것을 그동안 좀 보여왔는데 정말로 상당히 좀 호흡이 잘 맞습니다. 다나카 기수가 이 말을 타면 좀 상당히 좀 자신감 있게 탄다. 이게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이 마필은 이렇게 기수와 마필이 어떻게 보면 좀 찰떡궁합이 맞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다나카 기수를 지속적으로 기승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등항에서와 다나카 기수의 호흡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1등항에서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 분석의 기본부터 디테일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복귀 가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서울은 해외 개방 국제 오픈 경주로 펼쳐진 제27회 뚝섬벨을 선정하셨는데요. 역시 기대를 모았던 일본의 에스메랄디나는 일본 중앙경마장 소속답게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에스메랄디나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미국 경매가가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생산한 마필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생산한 마필을 이제 일본에서 산 건데 경매가가 32만 5천 불이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었고 데뷔 초부터 막강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또 선행 상대마가 이제 플라이 토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에스메랄디나가 실제 뭐 한국에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현장에서 의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뭐 배당판 상황은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마필인데 거의 뭐 충격적인 그런 경주력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플라이 토킨이 선행을 가고 에스메랄디나가 바로 뒤에서 따라갔는데 뭐 초반부터 뭐 선행 경합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작전 자체가 플라이 토킨을 보내놓고 따라가겠다 이게 확실히 보인 그러한 초반 전개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대상 경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에스메랄디나가 4코너 도달 타임이 52초대입니다. 52초 8에 4코너에 도달을 했는데
이게 라스트 200을 12초 7에 끊었습니다. 거의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경주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뚜렷하게 이제 경주마들이 그 강하냐 안 강하냐는 페이스 소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상을 잘했다고 해서 그게 강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페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끝걸음을 보이느냐 이게 저는 이 경주마 강하다 안 강하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라스트 200을 12초 7로 끊었는데 이렇게 경주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센 놈이 있어가지고 좀 경합양성을 뗐다면 뭐 1분 23초 9가 아니라 그 작년에 그 엘파드리노가 세웠던 1분 23초 8도 충분히 뭐 한 0.5초 이상 땡길 수 있는 그러한 경주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장에서 마필 상태 상당히 좋았고 좀 급이 다른 마필을 모처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준우승은 부경 소속 출신의 뉴욕블루가 차지하였습니다. 뉴욕블루는 올해 뛰었던 두 개 경주에서 모두 부진한 성적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뉴욕블루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근에 좀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데뷔 초부터 제가 쭉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조교시나 예시 상태에서 야, 말 좋다 이러한 느낌은 좀 안 드는 그러한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최근에 부진했을 때의 그 예시 상태보다는 좀 좋아진 상태로 출전을 했고요. 뉴욕블루가 작년에 그 아시아 챌린지컵에서 3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파드리노, 원더볼트가 좀 큰 착차로 1, 2등을 했고 좀 착차 있게 3착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빠른 페이스에 대한 소화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전체적인 페이스가 워낙에 빠르게 갔기 때문에 이 뉴욕블루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경주 전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기를 모았던 빛의 정상과 마이데이는 각각 3위와 4위에 머물렀고요. 특히 국내 마필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천년동안은 8위에 머물면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빛의 정상이 이제 배당판에서 나중에 그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그 두 개 경주 내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에스메랄디나와 함께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는데 페이는 좀 초반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원래 하이군 때는 선행도 갔던 마필인데 이번에 유달리 그동안 안 보여준 그 좀 초반에 이렇게 스타트 딱 나와서 본격적인 주행까지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범현 기수가 중반에 좀 빠른 페이스인데 그것을 좀 무리하게 올라왔던 그러한 걸음을 보였고 직선에서의 그 탄력은 좀 전개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잘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정상은 3착이지만 잘 뛴 경주 내용으로 보고 있고 마이데이는 현장에서 그 마필 상태, 그러니까 입상 시에 그 특유의 상태감이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상태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후미권에서 안배하다가 딱 한 발 쓴 결과다. 그러니까 마이데이는 그냥 자기 능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천년 동안입니다. 대상 경주를 4번인가 재패를 했던 국내산 안말, 서울의 안말 중에 가장 세다고 평가를 받던 천년 동안인데 그거죠 뭐. 페이스 소화 능력에서 떨어진 거죠. 이 외산 마들에 비해서 국내산 마필인데 좀 페이스 소화 능력이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이제 문세영 기수는 이게 아무리 그 에스메랄디나가 세더라도 우승을 목표로 타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초반에 에스메랄디나와 좀 격차를 벌려놓으면 직선에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진행한 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여준 게 4코너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추진이 들어갔을 때 타 마필들은 쭉쭉 나가는데 천년 동안은 그 페이스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두권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이 마필이 가진 그 능력보다는 좀 오바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특유의 그 직선 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진했던 마필들까지 경주 분석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경은 6월 5일 금요일 혼합 3등급 12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9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 복귀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경주 좀 배당이 터지면서 인기 2, 3위권들이 너무 좀 무기력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뜯어놓고 보면 그 좀 전개상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00 레이스였는데 이게 페이스가 거의 쉬어가지 못하면서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폭주 수준인데 초반 600m를 35초 9로 끊었는데 이거는 그 1등급의 강마들이 좀 경합양상으로 뛰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타임입니다. 이 35초대 초반 600을 메이드 위너가 약간 늦바람에서 선행 장악 과정에서 탄력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드 위너를 따라가는 마필들이 거의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무너졌는데 당대천하는 그런대로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버텨줬는데 새로운 법칙은 아직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코너 돌면서 걸음이 빠르게 무뎌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면서 후미권에서 안배를 했던 추입 스타일의 마필들이 선전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우승을 했던 메이드 위너는 2위와의 도착차가 반마신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만큼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메이드 위너의 기대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직직점 경주에 황종우 기수가 기승해서 선행 가서 여의승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노얄소닉이나 나우리즈 2, 3착 했던 마필들과 거의 착차 없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선행 장악 과정에서 너무나 힘을 썼습니다. 저는 그 페이스에서 이렇게 라스트까지 버티면서 우승을 지켜냈다. 이 점이 이 메이드 위너가 상당히 센 말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 이제 그 예상지 이렇게 딱 다음 경기 나왔을 때 그 데이터만 보면 이 약한 말한테 착차가 없네 하면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주 내용을 보면 잘 뛴 레이스이기 때문에 메이드 위너는 다음 경주에서도 좀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진했던 능력마들이 다음 경주에서는 어떠한 성적을 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14일 일요일 5경주에 출전 예정인 부경 2조 소속의 최강 플러스를 선정하셨습니다. 특히 최강 플러스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강 플러스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이 혈통 포커스 시간이지만 또 금주 그 배팅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금주 출전하는 최강 플러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등급으로 승급전을 펼칩니다. 상대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직전 경주 여의승을 했던 금포대승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필두로 좀 세게 팔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주 출전하는 최강 플러스도 승급전이긴 하지만 그 기존 마필들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데뷔 초에는 좀 선행 일변도의 그러한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도 무난하게 소화를 하면서 여유승을 했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좀 이번 주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강 플러스의 혈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부마와 외조 부마 요 마필의 그 두 시스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마가 익스체인지 레이스입니다. 좀 그렇게 많은 마필이 국내에 들어온 그러한 시스말은 아닌데 우선 좀 기억에 나는 마필이 이제 월드드림 5연승을 구가를 했었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지금 출전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베어킨 트로피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3전 3승인데 그 3승 내용이 너무나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활약하는 자마들 중에 우수한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의 거리, 그 우승 거리를 보면은 한 중거리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1400에서 1600, 1700 요 사이에서 상당히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최강 플러스는 긴 거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외조부인 다이나포모가 좀 거리 적성이 좀 그 길게 나오는 그런 자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레이스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급 정도의 시스말인데 외조부는 뭐 최상위급이고요. 그리고
국내 들여온 마필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다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북에나 목에나 상당히 괜찮은 혈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강 플러스도 뭐 거리 늘어나는 거는 혈통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강 플러스는 지금까지 7전을 뛰는 동안 4번의 우승을 할 만큼 결정력이 뛰어난 마필인데요.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는 어떤 경주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레이스를 미리 분석해보는 레이스 프리뷰 코너입니다. 금토일 각각 한 개 경주씩을 선정하여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금요일 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4경주는 레이팅 42점의 배다리 에이스부터 레이팅 55점의 아주 푸짐함까지 총 18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4경주는 18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올리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일까요? 네, 자, 조성공 기수가 기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 아주 푸짐한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어플리트 코레도르 그리고 뭐 꿈의 대화 직전에 입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마필이 살아있네. 그 다음에 조금 그렇게 강하게는 안 팔리겠지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직전 경주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던 5매, 이렇게 한 5두 정도가 좀 인기마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충막감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아주 푸짐한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아주 푸짐한이 직전 경주 2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그전에는 뭐 1200에서도 좀 힘 부족을 보였던 그러한 마필인데, 직전 경주 입상은 이제 메이드 위너가 선행을 가고 바로 따라가는 전개로 펼쳐졌는데 좀 힘이 많이 보강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좀 기록을 좀 중시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느린 페이스도 아니었고요. 적절한 페이스로 뛰었는데, 직선에서의 라스트 걸음이 전혀 죽지가 않았습니다. 메이드 위너가 워낙에 센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마신차 2착이지만 상당히 잘 뛴 내용이고요. 기록으로 봐도 같은 날 그 상위군 레이스에서 이 정상 제압이라는 마필이 3, 4착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참 상위군 마필이고, 정상 제압이 지난주에 그 마지막 경주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마필과 거의 대등한 타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상으로도 좀 능력이 확실히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준 경주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앞말인데 부담 중량이 직전에는 상당히 낮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부담 중량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400에서 보여준 힘이라면 이번 경주 그렇게 강자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푸짐함은 최근 2경주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6월 13일 토요일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레이팅 51점의 퍼펙틀리 재즈부터 레이팅 60점의 레츠고런까지 총 17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경주는 최근에 입상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들이 다수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절대질주, 그리고 좀 액면이 괜찮은 대돌풍, 이거는 이제 국내산 마필이고요. 여기에 직전에 이제 사행으로 인해서 좀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하지만 경주력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블러싱바우, 그리고 직전 데뷔전에서 이제 끝걸음이 좀 날카로웠던 커맨더 코,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 4강권으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좀 세게 보는 마필은 이제 블러싱 바우라는 마필이 아마 충마로 갈 겁니다. 이 마필도 세게 보고, 자,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은 이제 이전째 맞이한 커맨더 코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커맨더 코는 우선적으로 혈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목의 형제마가 상당한 능력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뛰는 그런 마필인데 위 미스 아티라는 그 목의 형제마가 있는데 이 마필이 지원 레이스 1700 레이스에서 1분 46초 9를 끊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1700m 트랙 레코드가 신기록이 1분 48초대거든요. 근데 그 목의 형제마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주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46초 9를 끊으면서 지원 레이스 최상위급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1800에서 이제 이거는 G3 레이스인데 1분 52초 2를 끊으면서 또 역시 우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목의 형제마가 너무나 우수한 마필이 있습니다. 보통 목의 형제마가 잘 뛰면 그 밑에 마필들도 잘 뛰거든요. 자, 이 커맨더 코는 데뷔전에서 좀 초반이 안 좋았습니다. 초반이 안 좋고 직선에서 올라오는 그런 탄력을 보였는데 4코너에서 결승선까지 직선 타임이 30초 2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탄력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마필을 보면 이제 그 20조 동조 소속의 아틀라스2라는 마필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 아틀라스2도 데뷔전에서 좀 초반이 안 나오면서 직선 추입을 발휘를 했지만 사착에 그쳤었습니다. 근데 이 커맨더커도 직전에 초반이 안 나왔고 사착에 그치는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틀라스2가 이전째 1200에 나와서 빠르게 선두권 공략을 하면서 대차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커맨더커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우수하고 또 직전 복귀 내용으로도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커맨더커를 이번 경주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뷔전에서 4위를 기록한 커맨더코가 이번 경주에서 입상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혼합 3등급 14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7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6월 14일 일요일 혼합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질 7경주는 레이팅 72점의 스틸엠제트부터 레이팅 79점의 사이클링 히트까지 총 1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합 3등급으로 펼쳐질 일요일 7경주에는 국내산 마필이 4두, 외산 마필이 8두 신청을 하면서 총 12두의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만은 어떤 마필인가요? 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도가 좀 많이 분산이 되는 그러한 레이스로 보입니다. 최근 선전하고 있는 뭐 또래, 사이클링 히트 이러한 마필들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또 스페이스 스포트도 그동안 좀 워낙에 부진한 성적을 거두긴 했었지만 최근에 완전히 마필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빅2도 기본적으로 팔리는 마필, 그리고 직전에 조금 인기 끌고 졸전을 펼쳤지만 원더풀 룰러도 좀 인기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직전에 이제 입상을 했던 진명강호까지 한 6두 정도가 좀 인기를 분산시키는 그런 마필들인데, 제가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직전 경주 선전한 진명강호라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 상당히 좀 센 편성이었습니다. 편성 자체가 상당히 세다 보니까 조금 비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인데, 인기 1위 마필인 댄싱 레이첼과 목 차이까지 좁혀오는 아주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갔고요. 하지만 끝걸음이 애나 그 선행 갔던 댄싱 레이첼보다 더 좋은 그러한 걸음을 보였고, 제가 이걸 또 레이스 프리뷰 경주 때 이게 추천드렸던 마필이 이제 금색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댄싱 레이첼의 금색이 이렇게 동반 입상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진명강호가 그걸 깨면서 좀 아쉬움을 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진면강호란 마필을 제가 좀 세게 보는 이유는 이 마필은 좀 보폭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탄력으로 뛰거나 아니면 선행 가서 굳히거나 이러한 유형의 마필이 아니고 꾸준한 걸음으로 보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발 뻗음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보폭으로 뛰는 마필은 제 경험상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로 갈수록 좀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진면강호가 직전에 보여준 내용이라면 이번에 좀 강자들 좀 더 직전보다도 좀 센 마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진면강호 연투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진면강호는 주행심사에서 기승을 했던 임기원 기수와 지난 경주부터 다시 호흡을 맞추면서 목 차이에 아쉬운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임기원 기수가 다시 기승할까요? 네, 임기원 기수가 이제 직접 조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마방의 뭐 주전 기수이기 때문에 기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잠깐 이제 임기원 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수들이 데뷔를 하면 이제 40승, 그러니까 감량 이점이 없어지는 40승, 요걸 어느 시점에 돌파를 하느냐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데, 문세영 기수도 좀 빠르게 이렇게 도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대 간 조인공 기수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 단축을 시킨 기수가 서승훈 기수거든요. 서승훈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에 그 해외 연수를 갔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간은 좀 늘어지지만 확 당겨놓은 기수가 서승훈 기수고, 거기에 또 그 다음으로 또 이찬호 기수가 40승 도달 타임이 제 기억으로 한 10개월 만에 40승을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자, 임기원 기수는 조금 일찌감치 이제 경마 교육 수료는 했는데 기수 대비는 상당히 늦어진 그러한,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중고참, 중급, 중견 기수라고 볼 수 있는 나이인데 1월에 그 데뷔를 해가지고 8월까지 34승을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또 부상을 당하면서 거의 한 8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 이후에 그 보여주는 기승술이 그 부상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이전도 빠른 승수 쌓기를 했는데 복귀 이후에 상당히 좋은 기승술을 보였고, 특히 제가 일요 경마에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이 베스트런을 기승해서 2착을 했었는데, 물론 인기마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경주 전개를 보면 너무나 침착하게 그 페이스를 완벽하게 유지를 하면서 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수들이 이제 전개를 풀다가 옆에 선입권 가다가 붙거나 하면은 좀 싸우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무리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보이는데, 임기원 기수는 철저히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다가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임기원 기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원 기수의 활약 좀 상당히 높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면강호와 임기원 기수의 호흡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손 꼭 자주 씻으시고요. 메르스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원이었습니다.